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향약과 서원을 배워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약과 서원에 대해서 봤었죠. 어,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그냥 구체적일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뒤에 사진 좀 보실까요? 잘 찍지 않았냐? 내가 찍었어.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도산서원이고요. 예, 안동 가서 찍었습니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 어, 어, 안동에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차 갔다가 이제 결혼식 보고 오는 길에 잠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대학생 때 가고 두 번째 갔는데 아우 좋더라고. 그리고 야 커플들 많더라고요. 약간 근데 커플들이 약간 이제 조금 나이대 있는 커플들이 많이 있더라고. 약간 커플이라기보단 부부라는 이름이 더 가까운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여자분이 뭐 이렇게 오빠 너무 이쁘다 이러면 이제 남자분이 뭐 이렇게 뭐 여기가 뭐 어떤 곳이고 조선시대 막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어릴 때는 데이트 코스 막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뭐 영화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액티비티한 거 조금 이제 영화나 카페 뭐 식당 요게 요 패턴이 좀 지루하다 싶으면 좀 액티비티하게 가서 막 조금 이렇게 예? 좀 물놀이 하러도 가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점점점 이제 관광지로 가게 돼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이쁜 데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점점점 이제 이쁜 데 찾아가게 되고 점점점 데이트의 목적이 예쁜 사진을 건지는 게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꾸 막 가서 남자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꾸 가서 막 설명하려고 아는 척 빨지 말고 그냥 여자친구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페이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인물 사진 이쁘게 찍는 법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역사 공부 이런 거 이렇게 가서 설명해 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어디 갔으면 자꾸 막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자친구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에? 다리 길어 보이게 나오고 비율 좋게 나와 보이고 좀 이런 분위기 있게 나와 보이고 약간 비율 막 이런 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행복한 생활을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번 시간은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어, 훈과 사림이 대립하는 걸 좀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건국공신부터 그 후손들 그리고 세조의 즉위 과정에 이제 공이 있었던 신하들을 공신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훈구라고 했었죠. 그리고 새롭게 과거를 통해서 이제 어, 올라왔던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보통 이 사림들은 예전에 고려 말에 원건파 신진사대부의 제자인 경우들이 많았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원래는 세조 때까지는 훈구들이 거의 세력을 독점했다가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조금씩 이렇게 등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훈구와 사림이 세력이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군 넘어가서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와 터지고 그 다음에 연산군을 훈구 세력이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 세운 게 중종이었죠. 그래서 이걸 중종 반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김효사와 을사사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무오사와는 내용이 뭐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이제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래서 김종직이 옛날 몇천 년 전 중국 황제인 의제를 의제의 죽음을 슬프게 생각하면서 쓴 글이었죠. 근데 요거를 이제 훈구가 이거는 의제를 단종에 비유하고 항우를 이제 세조에 비유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조를 까는 디스하는 내용의 글이다라고 하면서 김종직 및 그 이하 살인들을 다 공격을 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갑자사만 뭐였어요? 연산군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궁에서 왜 쫓겨나는지를 나중에 이제 듣고 알게 되면서 관련된 인물들을 훈구 살림할 거 없이 다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연산군이 정치를 너무 엉망으로 하고 막 흥청이라는 이렇게 막 기녀들을 막 불러들여서 놀고 그리고 정치도 똑바로 안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훈구가 이제 훈구 세력들이 누구예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위로 세우는 거야? 중종을 왕위로 올리게 되죠. 이게 중종 반정이죠. 근데 훈구가 올려준 왕이다 보니까 훈구들이 이제 멋대로 정치권을 독점하게 된 거고 그래서 중종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광조를 사림 중에 가장 유명했었던 조광조를 이제 등용하게 되죠. 등용된 조광조가
중종께서 나를 등용시킨 이유는 어쨌든 훈구와 싸우라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과 같은 살인들을 많이 이제 관직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추천만으로 사람을 뽑는 현량과를 실시했었고, 그리고 또 훈구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 약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공신들 중에서 공신이 가짜인 뭔가 원래 공신이 아닌데 공신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가짜 공신들의 이름은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위훈 삭제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훈구들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왕이자 또 조광조를 등용시켰었던 중종마저도 조광조한테 이건 오바다라고 느끼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훈구와 중종이 힘을 합쳐서 이제 조광조를 몰아내게 되죠. 근데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는 글을 써서 이제 주초위양의 주초가 이제 두 글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죠.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이제 글을 나뭇잎에다가 꿀물로 쓰죠. 설탕물로 쓰죠. 그래서 벌레들이 이 부분만 파먹게 해서 이것은 필시 조 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 조광조가 왕이 되려는 뜻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조광조를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조광조 및 그 제자들을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김효사화였죠. 그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훈구 내부에서의 명종 당시에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4번씩이나 사림이 화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 있었던 힘이 이제 향약과 서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훈구를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정치를 독점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주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주전랑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런 걸 추천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사권자였죠. 지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짧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서원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2개예요. 제사와 교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되게 돌아가신 유학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국내 유학자들 중에서 이제 좀 존경받고 이런 분들을 제사 지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 양반에 있는 양반들의 자식들을 이제 유학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이 유학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과거 합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와 교육 2가지 기능을 하는 곳이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끊임없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사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서원에서 교육받고 과거 시험을 치러서 붙어 올라오기 때문에 사림들 입장에서는 서원을 통해서 계속 후배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훈구가 사림을 계속 괴롭히고 화를 당하게 하고 해도 사림은 끊임없이 다시 생산이 되는 거죠. 최초는 중종 시기에 풍기 지역, 지금 경남인데 인삼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이 지역에 원래 그 지역 지방관이었던 주세붕이, 이렇게 군수는 지방관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 지역 풍기라는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이고요.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백운동 서원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서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현판을 받아요. 그래서 현판이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의 이름을 멋있게 써서 걸어놓은 걸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고 현판을 받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국가한테 받은 이름이 소수서원이에요. 그래서 소수서원, 사액서원, 백운동서원 이러니까 되게 헷갈려들 하는데, 이제 처음에 지어질 때 이름이 백운동서원이었고 그때 처음에 지은 사람이 이제 주세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향이라는 사람을 제사 지내는 그런 서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황이 건의하면서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정부한테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한테 이름을 받는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용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서원은 이제 어쨌든 유학을 가르치는 곳이고 조선은 유학을 숭상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서원을 세우는 걸 장려해요. 그러니까 장려한다는 건 권한다는 거죠. 도와주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장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세워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화로 이제 중앙에서 밀려난, 차마 처벌당할 때 죽이지는 않고 이제 귀양 보내서 지방으로 쫓아냈던, 그래서 그렇게 쫓겨났던 사림들이 이제 지방 내려와서 서원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여기서 후배들 가르치고, 그리고 그 후배들이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올라가서 또 사림이 되는 거죠. 사림은 서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올라와서 과거 붙고 또
공부하고 올라와서 과거 붙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서원을 통해서 사림들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훈구가 사림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계속 보충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사림이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훈구를 밀어낼 수 있었던 그렇게 4번이나 화를 당했으면서도 세력을 회복하고 훈구를 밀어낼 수 있었던 힘의 바탕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조선시대에 숭상했던 유학이죠. 성리학을 발달시켰고 또 그 지방 문화의 발달에 조금 기여도가 있는 그런 기관이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약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에서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은 지키자라고 하는 마을에서의 약속이 향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 교과서 기준표라서 요거는 지우고 갑시다. 요 135페이지 요거는 이렇게 향약이라고 하는 건 향촌 그러니까 지방 동네 마을의 자치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규약이라는 건 그 마을 사람들끼리 우리 요런 것 정도는 지키자라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이제 자치규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각 반에서도 우리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반은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그 반만의 규칙이 있겠죠. 그리고 뭐 자리는 한 달에 한 번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그 반의 자치 규약인 것처럼 이렇게 각 마을에 그 마을만의 나름대로 우리 이런 것들은 지키자라고 하는 약속이 자치 규약입니다. 근데 이 자치 규약을 보통 유학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살인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전남 태인의 고현동에서 발견된 향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에서 우리 이런 것들은 지키자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고 요런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유학에 바탕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인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기존의 향촌 공동체에다가 유교적 윤리를 더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향촌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교적인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한 게 향약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이 중국의 여씨 향약을 번역해서 보급한 게 처음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황, 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서 널리 보급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광조가 이 향약을 이제 널리 퍼뜨리는데 조금 역할을 했다.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사림들이 향약을 통해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각 지방에 이제 보통 양반이 아닌 일반 평민들한테도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는데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이 향약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양반 중심의 질서가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이 향약을 만드는 것도 양반 출신들의 살인들이고 또 이 향약이 잘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주고 만약에 못 지킨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살인들이니까 이 살인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살인들이 결국 양반들이잖아요. 과거 시험에 붙어서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양반 중심의 질서가 이 지방 마을에서도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적 윤리, 즉 유교적 윤리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서원도 그런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향약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서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정도 되면 집이 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는 것도 은퇴한 양반이지만 내 자식을 서원에 보내는 것도 보통은 양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향약은 일반 보통 평민들도 같이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일반 백성의 유교윤리를 조금 더 보급한데 역할을 했던 건 서원도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향약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 성리학적 윤리 중에 가장 핵심이 삼강오륜이에요. 그래서 스승, 뭐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이제 군주, 왕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충성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유교적인 기본적인 도덕 가치를 담은 게 삼강오륜인데 요거를 백성들에게 생활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한 책자들이 쓰여져요. 그래서 소학이라고 해서 유학 교육을 처음 배울 때 시작하는 책이 소학이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주자가래는 이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의례를 이제 쭉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정리한 책이 주자가래고요. 이런 책들이 보급되면서 성리학적 질서가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화면에서는 역시 성리학적 의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예의와 질서에 따라서 결혼,
장례, 제사 이런 것들을 치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독교인 집은 안 그러지만 보통은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제사 지내는 형식도 보통은 요때 성리학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죠. 그다음에 적장자, 그러니까 첫 말고 둘째, 셋째 부인 말고 첫 번째 정실 부인의 맏아들이 결국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혹은 할아버지 이런 선조들의 조사 제사를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의 제사를 모시는 적장자, 즉 정실 부인의 맏아들이 굉장히 중시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양반층의 내부 결속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니까 그걸 이끄는 사람들이 결국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끼리 조금 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이런 것들이 강해졌죠. 그래서 양반의 내부 결속이 강해졌다. 내부 결속이라는 건 자기들끼리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층들끼리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그런 면들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반 가문의 신분적인 우위가 되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죠. 어쨌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향약 서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유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반들이 조금 더 권력이 강해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실 부인의 맏아들, 첫째 아들인 적장자가 굉장히 중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구별이 엄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그래도 좀 짧은 편 아닌가요? 지난 강의가 원체 길었어서 이번 강의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